안녕하세요.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유언장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런 거라면 사실은 어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유언 내용 중에 나의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법적의 양식에 맞는 형태로 유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에서는 5가지 유언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언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필 증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으로 할 수 있는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을 통한 공정 증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유언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비밀 증서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긴박한 상황, 구수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구수로 할 수 있는 구수 증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필 증서입니다. 자필 증서는 여기 보시면 유언자가 그 전문 내용이죠. 내용과 연월일, 그러니까 연월일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 주소는 추상적인 주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구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소를 쓰시면 그것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주소는 꼭 주민등록증의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거주하는 그런 주소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시고요. 반드시 스스로 써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필해서 쓰는 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쓰는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스스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서명 안 됩니다. 서명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서명은 안 된다. 반드시 날인이 돼야 됩니다. 지장도 상관없습니다. 지장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물론 인감 도장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막도장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인감 도장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필 증서의 특징은 증인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자필 증서를 제외한 4가지 유언은 반드시 증인을 1명 이상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필 증서는 나 혼자 증인 필요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유언을 할 수가 있는 유일한 유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필 증서 유언은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위조, 변조가 쉽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후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유언 방식이 바로 자필 증서입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내용에 좀 불리한 상속인이 만약에 그 유언장을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유언장을 버리고 싶거나 파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유언장이 이제 파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유언의 내용이죠. 그리고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이제부터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유언입니다. 녹음도 되고요. 영상으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녹음용의 장점으로는 유언자의 어떤 육성과 영상을 이렇게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날로그 형식의 테이프 등은 훼손 가능성이 있고, 또 디지털 녹음은 또 변조, 위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언을 하기에 간편하더라도 많이 활용되는 유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변호사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내가 이렇게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 앞에서 유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그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 아까는 증인 1명이었죠. 녹음 유언은 증인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상속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증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역시 무효가 됩니다. 증인 2명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 앞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증인이 그 유언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최대 300억, 죄송합니다. 300억이 아니라 3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안전한 유언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유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다른 유언들은 가정법원에 그 유언이 효과가 있는지, 이게 잘 되었는지 검인 절차를 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공정증서만이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증서가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에 굳게 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제목처럼 이 유언의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명과 다른 유언들은 증인 2명이 그 유언의 내용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의 내용은 보지 못한 채 그 봉투 표지에 증인 2명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입니다. 또 하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만약 요건이 맞지 않아도 그 비밀증서 안에 들어있는 그 유언장의 내용이 자필증서 방식, 여기서 말하는 자필증서 방식은 아까 처음에 보았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소, 또 연월일, 그리고 성명, 마지막 날인이 잘 돼 있다면 그걸로도 자필증서의 방식이 만약에 적합한다고 하면 그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또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유언을 이렇게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필기 낭독합니다. 이 필기 낭독하는 것은 아까 공정증서 유언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박한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보호자가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 이것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언들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검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구수 증서는 그 급박한 사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는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 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 증서입니다. 본인의 자필로 혼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필요하지 않고요. 검인은 해야 됩니다. 유의점은 반드시 자필 작성이라 하더라도 5가지 내용이 있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음 유언입니다. 글씨가 아닌 유성 녹음 방식입니다.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증인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검인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관상 파일이 손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증인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증인은 2명 이상 필요하고요. 유의점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밀 증서입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을 하고 그 유언의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을 때 비밀 증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재는 1로부터 5일 내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수 증서는 말 그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말로 하는 유언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으로 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언의 5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공정증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